최신 IT 이슈를 쉽고 빠르게 살펴보는 이슈다입니다. 오늘은 미국 IT 대장주인 애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애플이 최근에 깜짝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지금의 주식을 4분의 1로 쪼개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의 한 주가 4주가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애플 주주들은요. 한 주당 3주의 주식을 추가로 받게 되는데요. 이 같은 주식 분할은 삼성전자도 앞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애플의 주식 분할 어떻게 보세요? 네, 애플의 주식 분할은 알고 보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 약 4번이나 분할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 분할을 제외한 가장 최근 분할은 2014년에 한 7대1 분할입니다. 시간상으로 따져보면 약 6년 만에 분할을 선택한 것이죠. 이처럼 분할을 선택한 이유는 그만큼 주가가 계속 올랐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2018년에 이제 주식 분할을 한번 했었죠. 그래서 주식 분할 사례만 보자고 하면 삼성전자보다는 애플이 좀 더 선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삼성전자는 주식 분할을 한 뒤에 한동안 주가 흐름이 그닥 좋지 않았는데요. 최근에야 다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애플의 액면 분할 이후 주가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가 가장 관심사일 텐데요. 이제 국내에서 해외 주식을 사는 투자자들도 많이 늘었으니까요. 네, 애플의 주식 액면 분할은 지금까지 모두 결과가 좋았습니다. 딱 한 번만 제외하고요. 그 한 번도 어떤 때였냐면 2000년에 나스닥의 IT 버블이 이제 터졌을 때 그때가 이제 주식이 하락했었는데요. 따라서 애플의 자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주가가 하락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액면 분할 이후에도 애플의 주가가 우상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네,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죠. 바로 실적인데요. 애플이 최근에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미국의 GDP는 30% 이상 빠졌는데 애플은 어떻게 이렇게 실적이 좋을 수 있었을까요? 네,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고급형인 아이폰 11이 생각보다 잘 팔렸습니다. 여기에 4년 만에 선보인 보급형 제품인 아이폰 SE2도 판매가 꽤 좋았어요. 보통 보급형 제품의 판매가 높아지면 이 이윤이 박해져서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SE2 판매 호조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11이 뒤를 받쳐줘서 이윤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가 있었죠. 결국 이는 고스란히 실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여기에 아이패드, 애플워치, 에어팟과 같은 다른 하드웨어 기기들의 매출도 모두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서비스 매출을 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서비스 매출은 애플 뮤직, 그리고 앱스토어, 애플 TV 등에서 거둔 실적을 얘기합니다.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데다가 애플이 애플 아케이드라고 하는 신규 게임 서비스를 출시를 했어요. 따라서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실적도 자연스레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번 2분기 서비스 매출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애플은 올해 내에 서비스 매출의 이 유료 사용자 수를 6억 명으로 늘리겠다고 지금 공언을 했습니다. 현재는 약 5억 명 수준인데 이 1억 명 정도가 더 늘어나면은 서비스 매출은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실적 덕분인지 애플은 최근 사우디의 아람코를 꺾고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의 기업이 됐습니다. 주식 액면 분할은 회사의 재무 상태에 영향을 주진 않지만요. 아무래도 주가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접근성이 높아지는데요. 한 주당 50만 원이나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부담이 좀 되지만 13만 원 정도 한다면 한 주 정도 사볼까 이런 생각이 들기 쉽겠죠. 회사 전망도 좋은데 주식 분할로 주식 가격도 낮아지니까 투자자들이 몰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비슷한 말씀들을 하고 있으세요. 하지만 주당 가격이 싸다고 해서 매수세가 급격히 몰릴 것이라고 바로 단정 짓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할 전에 애플 주식의 가격이 약 $400, 그러니까 하나로는 약 50만 원인데요. 상당히 고가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여러 미국 증권사에서 보면은 애플의 주식을 0.5주 또는 0.1주, 심지어 0.05주까지 이렇게 분할해서 살 수 있는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한 번쯤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 해외 주식 소액 투자라고 하는 문구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서비스가 바로 방금 말씀드린 증권사와 협력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싸게 살려고 맘만 먹으면 싸게 살 수 있다는 점이 지금 현재 있고요. 그보다는 오히려 스프레드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가가 적정 수준에 위치를 한다면 이 주식을 사고 팔 때 이 거래가가 되는 이 호가들의 간격인 스프레드가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스프레드가 줄어들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 거래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 거래 비용의 감소는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이득이어서 이게 더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프레드도 살펴봐야 되는 거네요. 국내 대표 IT주인 삼성전자도 앞서서 지난 2018년에 액면 분할을 했었죠. 네, 당시 삼성전자는 250만 원이라고 하는 고가 때문에 황제주라고 불렸었습니다. 그런데 50대 1의 액면 분할을 하면서 주가가 5만 원으로 급격히 낮아지면서 이제 소액주주들이 많이 늘어났었죠. 앞서 말씀드린 애플과는 조금 다른 사례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소액주주가 늘어났다고 해서 이게 그 매수세 전체가 늘어났다고 보는 것은 좀 더 한 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가격이 낮아지면서 황제주가 그야말로 국민주가 된 셈인데요. 애플의 이번 액면 분할 또 살펴봐야 될 점이 있을까요? 네,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이 워낙 커서 이 하나의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큽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건데요. 이 미국 대기업들을 모아놓은 지수인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이 시가총액 기준이 아니라 주가를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애플의 경우처럼 이 분할을 통해서 주가가 하락한다, 주가가 낮아진다라고 하면은 이 다우지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다우지수에 연결된 펀드나 또는 다우지수를 추정하는 ETF에 투자하는 분이라고 하면 이런 점을 유념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종목이 지수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꽤 대단한 일인 거죠. 이게 바로 시가총액 1위 기업의 위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싸다 하더라도 해당 기업의 실적과 전망을 잘 따져보고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싸다고 덜컥 샀다가 자꾸 조금씩이라도 손해를 본다고 하면 이건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애플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수다였습니다.